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학생들은 왜라고 안 물어요. 그리고 수업에 관해서는 왜라고 안 묻고 수업 외적인 것에 관해서 왜라고 물어요, 자꾸. 너 머리를 짧게 해라. 그러면 왜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손을 꼭 씻어야 된다. 왜요? 이런 거. 기억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. 그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 하나가 이제 왜라고 이제 끊임없이 묻는 것인데, 왜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는 물론 전문서에도 나와요. 학습법에도 나오는데, 제가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, 재수할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왜냐? 절벽하니까. 친구들은 대학 가서 놀고 있다. 배가 아프다. 그래서 재수할 때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, 저는 그때 국사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. 고등학교 때 거의 뭐 꼴찌로 졸업했기 때문에 국사 과목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.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선생님이 바로 그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퇴직을 하고 오셨대요. 학원에. 그해 판서를 안 해요. 뭐 이렇게 칠판을 활용을 전혀 안 해요. 아무것도 안 적어요, 칠판에. 그 이상하잖아요. 뭐 또 국사 시간에는 제 기억에는 공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엄청 적으셨어요. 뭐 그냥 몇 년에 뭐가 일어나고 뭐 쫙 해갖고 또 이쪽 쓰시면 또 이쪽도 막 옮겨가서 막 또 지우시고. 그 저는 이제 뭐 많이 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한 번도 판서를 안 하셨던 것 같고 항상 그 교탁 있잖아요. 교탁에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그 말씀 내용에. 근데 그걸로 1시간을 그대로 하세요. 서서. 그리고 끝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옛날 얘기처럼 들었으니까 별로 노트할 게 없었거든요, 사실은. 그냥 얘기를 듣는 거니까.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잖아요.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서도. 시험 볼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.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이야기만 쭉 듣다가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의외로 문제집 잘 풀려요. 근데 이상하다. 별로 외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풀리지.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내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잘 풀렸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. 왜 나는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많이 외운 것 같지 않은데 왜 시험을 잘 봤을까?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. 우리 선생님이 계속 왜라고 물었던 거예요. 우리한테.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잖아요. 몇 년대에 뭐 일어나서 쫙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이라고 들어봤죠? 이렇게 시작해요. 근데 들어는 봤잖아요. 예, 그러면은 왜 일어났을까?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일본이 쳐들어와서요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왜 쳐들어왔을까요? 그리고 일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조선은 그 당시에 어땠길래 이렇게 처음에 패배를 거듭했을까요? 또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뭐가 약했겠지. 뭐가 국방력이 약하고 뭐.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계속 끌어나가는 거예요. 듣는 학생 입장으로는 특별히 외운 것 같지 않은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. 왜라고 계속 묻는다는 건 뭐냐면요.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거예요.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이 전국시대를 끝내고 군사력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조선을 침공했다. 그러면요, 그 일본의 사정에 관한 사실이 하나 나오고 앞에 조선을 침공했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그 수업 방법은 왜라고 묻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할 때 왜 고구마 감자가 조선 초에 없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란 게 그럼 고구마 감자가 조선 초에는 없었나 이런 거죠. 근데 왜 없었을까 그랬을 때 저는 알게 된 거 이미 사실 하나. 조선 초에는 고구마 없었나 보다. 근데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그러니까 연결된 거죠, 이제. 임진왜란한테 여러 가지가 들어왔구나.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봄으로써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면서 문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문맥 속에서 기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증인들도 어떤 문맥 속에서 증언해요. 당신 저 사람 알아요? 그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? 이럴 수 있거든요. 그 증인을 그 장소에 데리고 가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요. 저녁에 봤다고 한다면은 저녁 때까지 기다려요. 그래서 그때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지만 잘 보세요, 이제. 그러면요, 그 사람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는 기억해내요. 비슷한 환경 속에 갖다 놓으면은 기억을 해내요. 왜? 문맥 속의 사람들 기억하거든요. 근데 문맥 없이
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 아세요? 그러면요. 생각이 안 나요, 잘.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죠. 기억이라는 게 그 기억과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실을 외울 때 어떤 문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그 문맥을 만들어주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왜라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. 특히 역사라는 거는 낱낱이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. 역사라는 건 원인과 결과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. 이 선생님이 뛰어났던 점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문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물어봄으로써. 나중에는 이야기로 머릿속에 남아요. 그런데 시험을 딱 보면요. 시험 문제라는 건 다 그 문맥 속에서 나오잖아요. 그게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공부를 특별히 안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공부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왜라고 묻는 거를 주저하면 안 돼요. 혼자 공부할 때도.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안 하냐면요. 수업 시간에 왜라고 물어보면요. 혼나요.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? 그거 왜요? 한 두세 번 하면요. 혼나죠. 이거 원래 그런 거야. 수업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학생들은요. 왜라는 생각도 안 해요. 처음부터 아예. 왜? 학원에서 배웠거든요.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져요. 궁금하지가 않아요. 학원에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학교 가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죠. 그러니까 혼자 하는 학습법 중에서 중요한 게 왜라고 묻는 거예요. 그래야지 자기가 문맥을 만들어 가면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. 특히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여러 과목들은요.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의 5대5 연안에서 철강 산업이 발달했다. 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. 근데 왜 하필 여기에서? 그렇잖아요. 물어봐야죠. 5대5가 물이 풍부하다. 나와야죠. 원래 그런 거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. 포항제철도 바닷가에 있잖아요. 다. 그래서.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죠?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보면서 하나씩 따지면요. 일반화가 되거든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이라는 거는 끄집어내는 능력까지도 기억력이에요. 근데 외웠는데 안 나와요. 왜? 문맥이 없으니까.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학생들은 왜라고 안 물어요. 그리고 수업에 관해서는 왜라고 안 묻고 수업 외적인 것에 관해서 왜라고 물어요. 자꾸. 너 머리를 짧게 해라. 그러면 왜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손을 꼭 씻어야 된다. 왜요? 이런 거. 근데 그런 것도 좋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문맥 속에서 외우는 거잖아요. 그러면 문맥 속에서 외우게 되고 그런 이야기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. 하나의 방법이다.